문이 어제 일본의 G20 회의 가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오후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자기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가 자기한테 비핵화 의지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문한테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은 시진핑한테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외부 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싶고 인내심을 유지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고 한반도에서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시진핑한테 시진핑은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지지하며 미북이 유연성을 보여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랬고, 이 문재인은 시진핑과 김정은의 대화에서 미북 친서 교환과 또 미북 회담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다 그냥 하는 소리지요. 지금까지는 하나마나 안 들어도 되는 소리입니다. 시진핑이 한중 협력은 중국 CCTV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완전한 상호이익과 윈윈 관계로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외부 압력이라는 것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 요구에 한국이 거부하라, 이 이야기를 시진핑은 문재인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CCTV에 따르면 시진핑은 한국은 양국 사이의 유관 문제를 계속 중시해 원만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이 유관 문제가 뭔가 하면 사드 배치와 이 화웨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시진핑은 사드 철회를 요구하며, 그러면서 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화웨이 지금 압력 문제까지 같이 걸어가지고, 자, 사드를 걸어서 화웨이에 대해서 동참하지 말라는 압력을 더 심하게 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서 한국 오기 전에 시진핑과의談판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이談판에서 무슨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중이 다 한국에 있어서 1, 2의 교역국으로 다 중요하다. 어느 한 나라를 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질 않길 바라고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이거는 중국하고 미국이 다 기분 나쁠 소리겠지요. 자, 때로는 편을 선택해야 될 상황도 있는데 문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골 때리는 일은 김정은을 믿는다 그러고 김정은이 영변만 폐기할 때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간주하겠다고 말한 문재인에게 북한이 참견하지 말고 집안이나 챙기라고 외무성 국장 명의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남쪽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제 오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미북 대화에 한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며 한국 정권과 문재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문재인이 7개 내외 통신사들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을 믿는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자처해온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부정하고 너네는 할 거리가 없으니 그냥 빠져가지고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 미북 대화가 절로 열리는 게 아니니 연말까지 해법을 가지고 와라, 계산 똑바로 해가 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왔다 간 뒤에 북한에 시진핑이 김정은이 말을 이렇게 문재인에게 전하며 비핵화할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 남한하고도 잘 지낼라 한다 말을 했지만은 북한은 시진핑이 말을 함과 동시에 한국에 뺨따구를 때렸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을 만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 이러겠지만은 자, 북한은 또 미국을 향해서 뺨따구를 때릴 겁니다. 자,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상당히 역할 분담을 해서 시진핑이는 북한 문제에 관한 국합을 하고 북한은 스스로 배드캅이 되는 역할 분담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에서 높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권정근이라고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어제 오전에 담화를 발표해서 미북 관계는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친분에 기초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거는 뭔가 먼저 전형적인 따먹기죠. 내가 어느 부자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없는 사람한테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부자 친구하고 찌그레한 다음에 내가 니를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어딨냐. 내 필요할 때 저 사람 내 맘대로 만날 거니 니 빠져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의 실체는 이런 수준인데 문재인이 북한에다가 마치 상사병 걸린 듯 그 지경을 하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을 통해 북한이 미국을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두 사이의 친분으로 보면 제3자인 한국 따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남조선 당국은 제 집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게 좋을 거다라고 그야말로 오지랖 넓은 김정은의 표현을 이번에는 국장이 문재인을 향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의 지금 이 비핵화 평화 사기 쇼가 이제 거의 막장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미국 국장은 저들이 조미 관계, 즉 미북 관계를 중재하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서 지금 재미를 보려 한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지금 남북 관계에서도 다양한 교류와 그리고 물밑 대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 정권이 850만 불을 세계 식량 계획에 주고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 쌀을 듬뿍 줄라다가 북한이 안 받는다 하니까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쌀 5만 톤을 보냈지요. 자,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북한한테 생색을 좀 내려고 하니 북한은 그걸 언급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 일이고 너네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개뿔도 없으면서 생색만 계속 내고 있냐 이 얄미운 놈들아.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아마 물밑으로 석탄 밀수나 불법 환적을 통해 도와준 부분은 그건 이제 북한이 서로 까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그건 먹고 땅 해버리고 그건 너네들도 못 갈 거 아니냐. 줬다고 말하는 순간에 깜빵 갈 건데 그러니까 북한은 겉으로 공식적으로 받은 거 없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평소 스타일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도 최근에 문, 이낙연 또 한국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미국으로 하여금 이 트럼프를 판문점에 오게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려오는 쇼를 하려고 지금 공을 들이고 있을 때 나왔던 이야기죠. 그런데 너네하고 우리하고 물밑 접촉하는 게 어디 있냐고 판을 깨버렸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주문한 문재인의 스톡홀름 선언에 대해 아전 인수격의 생억지, 괴설,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조선 문재인이 차디찬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이런 짓거리를 했다. 그에게 분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문이 스톡홀름 가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말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별도로 엊그제 영변 폐기했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내외 통신에 어색한 거죠. 기자들을 만나갖고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무슨 방송사와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통신사에 서면 인터뷰를 한 거는 북한 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북한한테 내가 지금까지 좀 헛소리 한 거는 잊어주고 이것이 너네들을 지지하는 방침이다 이래 말했지만은 북한은 집어치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권정근 북한 미국 국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최근에 말로 미북대하 운운하며 실제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 행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스럽게 더 하고 있다. 협상 자세가 안 됐다. 협상을 하려면 온전한 대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대화와 관련되는 부분에 통전부가 나서는데 외무성이 나선 것도 이례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북한에 얻어맞아서 정신이 없는데 얼한데 지금 미국은 국무부가 문재인이 영변 폐기일 때에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라고 한 말에 대해 매우 불쾌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 영변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이 비핵화라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해 트럼프의 뺨을 때린 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라고까지 표현한가 하면 Put Trump into the corner. 트럼프를 코너로 몰지 마라. 그리고 Don't play the game. 게임 지금 하냐? 장난치냐라는 이야기까지 미국이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18개 한국 기업을 갖다가 지금 소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해리스 대사가 화웨이 반대 전선에 동참해라 하니 한국 정부에서 뭐 우리는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아마 본국에 내 손에서 이 말을 해도 이 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트럼프가 화가 나서 한국에 다 좀 소집시켜 놔라.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말을 할게. 그리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한국의 총수들을 만찬에 배석시키는 게 아니라 따로 만난다는 부분이 미국에 대한 투자인 것처럼 해석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보다 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이번에 미국이 내놓고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10명의 참석자를 추려서 백악관에 전달했고 백악관에서 실제로 회동에 참여할 기업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개니 뭐 10개니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적은 숫자 알맹이로 확실한 이 화웨이와의 연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만 지금 추렸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정의선 현대차, 최태원 SK, 구광모 LG, 신동빈 롯데, 허창수 GS, 송경식 CJ 등이 회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국내 기업인하고 이렇게 별도로 만나는 것은 처음인데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그 부름을 받은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영국이나 일본을 방문할 때 현지 기업인을 만나 미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한 적은 있었고 영국에서 전번에 방문했을 때도
올해 이번 달 4일이죠. 기업인 10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특성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의례적인 발언보다는 아니면 구체적인 공장 건설이나 투자 시점을 꼭 찍어 요구할까봐 겁이 난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겉으로는 화해의 문제를 갖고 겁을 잔뜩 준 다음에 미국에도 좀 투자하시오. 요렇게 이제 쪼아 붙일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 임원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G20에서 만나서 어찌 되는가가 관건이라며 파국으로 치달으면 국내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판이 깨져서 화가 난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되면 너네들 다 화해에 쓰지 마 이러면서 난리가 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리스 대사가 화해의 제재에 한국이 동참해라고 공개 석상에서 요구를 했지만은 실제로 트럼프가 한국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 면전에 대고 동참해라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압박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업으로서는 수출이 중국이 25, 미국이 15인데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을 압박을 하거나 중국 물건을 사지 말고 거래를 중단해라 했을 때 벌어질 일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국방차관보가 며칠 전에 한국을 왔습니다. 이 랜달 슈라이브라고 인도 태평양, 원래는 아시아 태평양이었는데 이제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보 담당 차관보가 중국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를 찬성한 만큼 중국 영해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에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다가 중국 영해로 도망간 배는 더 이상 추적을 못한다. 이제 중국이 자기 영해에서 자행되는 불법 환적 행위를 직접 단속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의심스러운 성방 명단을 중국에 직접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가담한 선박의 고유 번호를 현장에 식별해 그 선박 고유 번호와 관련된, 잘 들으세요, 보험회사, 금융회사, 선원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와 단속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에 올 때 세컨드리 보이콧은 지금 차관보나 이런 단계를 통해서 압박을 중국에다 하면서 한국 들으라고 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중국과의 관계되는 화해의 문제는 본인이 한국 재벌들 앞에서 직접 언급하고, 그래서 잔뜩 궁지에 몰린 재벌들에게 우리나라에 얼마 투자할래 압박하는 역할, 즉 북치고 장구치고를 본인이 다 대신할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지금 문재인이 영변 폐기 때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미 공동 목표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북이 합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 FFVD라며 그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FFVD라고 반박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금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문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문재인의 발언은 북한 핵개발 상황을 기만하는 거고 이는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언급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에 어떤 영향도 못 끼칠 거다.
그리고 크리스토프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핵시설 정도를 감안할 때 그런 결론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되려면 영변뿐 아니라 추가 핵시설에 대한 전면 공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문재인이 말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 말 실수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서면 문서로 인터뷰를 한 것을 각 언론사에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됐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발언을 의도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 상원은 모든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행정부도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욱 쉽게 하도록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은 브링크 액트라고 이 북한의 금융체제,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이 국방수권 법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기가 훨씬 쉬워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와서 DMZ 가는 것은 확정되었고 문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에서 북한에 자기 할 말을 한다고 하고 또 갑자기 문이 김정은을 끌고 나타날까 봐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한국 불러다가 DMZ 데려가서 장난을 치거나 코너로 몰지 말아라는 이야기, 아까 이야기한 Don't play the game, 또 put Trump into the corner 이런 말을 미국 지금 관료들이 화가 나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트럼프 만나는 일은 물 건너 간 걸로 보이고 트럼프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지금 분위기가 좀 험악할 걸로 예상이 되고 기업은 지금 초주금이 된 걸로 보입니다.